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절차를 잡아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환자하신 선생님들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란도 좋은데, 내 목이 넘치나요. 방금 소개받은 강주, 무대 최비산라고 합니다. 근동에 사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제가 강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많은 그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연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타고난 팔자수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년 시절에 시쳇말로 얘기하자면 집안 내력으로, 아까 선생님한테 그런 표현을 내가 했습니다. 교육내물, 집안은 육아 집안인데 이제 어머니는 지극정성 항상 부처님만 찾으시는 그런 평생을 사시다가 104살까지 그야말로 만수무강 하시고 그야말로 입적 결세를 하셨어요. 그런 지가 지금 딱 오래로 해가지고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하면은 지금도 제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도 어머니 얘기하려면은 막 이상해져요. 그래도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남매, 막내, 저걸 생각지도 않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젖도 못 먹여가지고 정월 열하루가 내가 생일인데 그해 6월달에 소위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그러니 41에 휴임을 해서 42에 나를 낳았다는데 젖이 있을 턱이 없죠. 근데 전쟁한 일나 터졌죠.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 그야말로 옛날 신층전에 나온 젖동량 해가지고 먹이는 것도 일이지. 그리고 여름이라 다행히 복숭아 하나를 먹여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른이 막둥이 옆에 안 있으면 난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가들던 바로 그에서부터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님 모시고 사신 지가 40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무탈하시게 그야말로 사시고 딱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좀 몸져 누워가지고 이제 똥숭에 받아내고 뭐 그런 것은 한 10개월 고생했어요. 아들이 고생하고 며느리 고생하는 것이 보기 싫었는지 104살을 향수하시고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족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이력으로 인해서 방구삼년은 붕어리라고 하는데 겨우 서당에 가면은 집이 이제 서당집이니까 걸리는 학생들이 항상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서 오세요. 예. 겨우 옛날 시쳇말로 얘기하자면은 되박돌이라고 하는 그런 풍자가 있어요. 되박 아시죠? 이게 성인군자 되는 대학 공부하고 사스항경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자
이 되밥걸 수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서당의 그 옛날 그 교육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이자면은 되밥걸을 겨우 읽는 거예요. 한자 한자. 예? 그거 뭐 하고 뭐 하다가 보니 이제 신식 공부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식 공부하고 나 팔자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자꾸 그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러고 인천을 이제 와가지고 사는데 여기 지금 백천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은 이 얘기들 하려면 또 이게 참 교육에 대한 그 한자 교육에 대한 그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백천 서성만 선생님께서 한자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천에서는 1번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서당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 이제 은사님께서, 거기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설문회자, 문자,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너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나도 그쪽에 갈 일이 있으니까 인천에 강좌를 한번 내가 불원천리 가서 강의를 해줄 테니까, 강좌를 참여하실 분들을 모아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길래, 지금 이 백전 선생님을 유시한 그때 당시에 인천 지역의 한문 선생님들을 거의 이제 사발통문을 해가지고 한 30명을 모았어요. 다 선생님들만. 그것도 이제 윤리과목, 사회과목, 인문과목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다 한 30명 모아가지고 전주에서 자기 은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설문회자라고 하는 문자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딱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제가 앞으로도 강의할 그 스케줄이 그런 스케줄입니다만,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하루씩 이제 인천에 올라오셔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설문회자 인천에 최초의 이제 강의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문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설문회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무슨 재미가 없으면은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제 강의를 듣고 재미없어 하는 선생님들이
자 분야에는 우리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여기 지금 광모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냐. 그 친구가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공부들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신 이제 이과 그것도 전자공학 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귀국하신 그런 그야말로 재원 중에서도 재원이신 분이 그분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귀국해가지고 겪었던 넌센스를 얘기를 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 같은 그 속에서 살다가 보니 어려서 유학을 가기도 했지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재 선생이 이 실수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실수를 했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시내버스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실수로 하다니 네가 뭐 알파벳을 모르냐 뭘 모르냐 그랬더니 시내가 저자 시자에다 안내자 그러고 알파벳 BUS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시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내가로 알았대요. 시내가의 버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인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젖먹이 때 부모 따라서 유학을 간 죄이기도 하겠죠. 근데 시내가라고 하는 말은 알았으니까 시내가의 버스라고 해석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얘기 끝에 내가 다시 고국을 찾아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우리말을 너무나 모르는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어쩔 수 없이 시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알려줬어요. 이건 저자 시자다. 즉 장터라는 뜻이에요. 요즘 시골 그런 작은 도시들 가면은 5일 만에 열리는 장터 있잖아요. 그게 다 포장치고 있죠. 천막으로. 이게 천막을 친 모습 그대로예요. 이 밑에가 지금 수건건자예요. 그러니까 천막이 5일 만에 또는 전통 얘기로 자면 7일 만에 한 번씩 쓰는지 장날인데 그날이 이 시장이 계속 열리는 도시의 이제 규모가 늘어난 상태에서 저작거리가 계속 상설정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자가 뭐냐?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것도 단독 글자예요, 이게 덮을 멱자입니다, 이게. 뭘 덮었다.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섹터에 들립자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자는 지금 이렇게 씁니다만은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섹터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문이잖아요, 문. 문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이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내라고 하죠. 안내 그러잖아요, 이 글자를. 이게 지금 강의예요.
제가 판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쪽으로 또 갈 테니까 그건 양해하시면서 저쪽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은 보시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안 움직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안, 즉 문 안이라는 뜻이죠. 그럼 문 밖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문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바로 이 안내자의 안에 있다. 이게 우리말의 네. 네, 아니요. yes, no가 되겠죠. 예? 이 말같이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없겠죠. 사실은 근데 이 안내자를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네 하는 거고, 안에 있는데 바깥이냐고 물었을 때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네 아니요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한자에 이게 경계, 덮을멱자에 들립자, 어떤 경계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한 뜻이 이 안내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원뜻인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안에 있으면은 네, 오케이, 예스라는 뜻이 돼. 긍정이 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데 안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말의 네, 아니오의 원형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니오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한참말이 아니에요, 이게. 네, 아니오는 분명히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근데 한자의 이 안내자의 발음을 보세요. 네죠? 여기에서 오늘날 문자학이 겪고 있는 우리말과 한자말과의 상관관계가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글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위 국어 공부, 국어학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우리말인지 그게 원래 한자말인지를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어학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송원 선생님 뭐 국어 교육으로 인해서 평생을 사신 어른이신데, 이게 국어라고 하는 말과 한국어라고 하는 말을 구별을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국어는 뭐예요? 한글 공부가 국어 공부인지 알아요, 애들이? 국어라고 하는 것은 나라국자에다가 말씀어자예요. 나란말이라는 뜻이에요. 각각 민족과 국가에 다 그 나라가 있다고 한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국어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몇 수십 개가 되는 국어가 있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근데 우리는 유일무이하게 국어가 뭐예요? 한글로 법으로 바꿔놨어요. 이거 넌센스 아닙니까? 한글은 세종 이후의 한글이죠. 그렇다면 세종 이전의 역사를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송두리째. 소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넌센스 속에 살고 있는 국어학자, 국어 선생님들이라면 다 사퇴해야 돼요. 아니, 제가 국어와 국어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네, 아니오가 긍정과 부정의 s와 no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네,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수히 하루에도 아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네, 아니오일 겁니다, 아마. 문자를 보내도 그렇고, 전화를 받아도 그렇고, 네, 아니오예요. 온통.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요, 아는 학자들이 몇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잖아요. 저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어떤 역사 문화전쟁 속에 속해 있는 이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넉넉히 있어요, 이렇게.
걔네들은 이미 다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성토를 하고 막 열을 내고 막 이러고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내버스를 몰라가지고 천하의 미국 동부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 석박사를 그것도 최고의 노벨상 차기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 가진 친구가 시내버스를 몰라갖고 시내가의 버스라고 해석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네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소리값이죠. 이게 이 안내자의 소리값은 네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글로 맞춤법으로 쓰자면은 네는 네죠. 어이자 네가 아니고 아이자 네잖아요. 이것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이기 때문에 뜻이 없어요. 어이자로 해가지고 네 하거나 아이자로 해가지고 네 하거나 자장면을 하거나 짜장면을 하거나 맞춤법의 문제인 것이고 그건 뜻이 없어요. 소리 나는 데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리 나는 데도 쓸 수 있는 가장 넓은 그 발음기호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이 알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알파벳 다음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이것도 어이자도 네, 아이자도 네인데 한자에 안내자는 아이로 해서 내어야 된다고 하는 맞춤법이 꽉 갖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률로 해갖고 한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죠. 아니라고 하는 안내자를 어이로 써보세요. 이건 틀렸다고 하겠죠. 국어 선생님 체크할 때. 그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의 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는지 아십니까? 지금 각불문이라고 하는 얘기 다 들어서 조금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의 조상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 한자가 각불문으로 소급되어서 올라갔을 때 민자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내려고 해도 읽어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한말을 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현재 쓰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우리말로 해서 근문, 고근문과 종전문과 각불문을 읽으니까 다 읽어져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연구하는 학자도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몇 사람씩 편이 없어요. 근데 다 읽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지네 나라 말로 아무리 읽어도 안 읽어지는데 우리 한국말로 또는 일본말로 읽으니까 읽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겠어요. 중국의 고대라고 하는 그 고대의 역사가 지금 중국 중화민족의 민족들이 이룩한 고대 문명이 아니라 우리 소위 얘기하면 걔네들이 오람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동이족 북쪽에 해당하는 이런 그 족속들이 만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걔네들이 그냥 막 욕심내갖고 동북공정 땅만 뺏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그놈들. 내가 놈들 막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건 뭐 흥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더 험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동이족이라고 자긍심 가지고 있는 그 한반도에 남북한에 살고 있는 니네들은 이만큼도 너무나 장황하게 내가 이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진짜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할게요. 절간에 아주 수행이 깊으신 스님이 하도 절간에 신도님들이 안 오니까 내가 마술을 부려봐야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신도들이 막 왔어요. 그러더니 그 도령 높은 스님이 내가 지금부터 결과보자 하고 앉아있을 판인데 내가 숫자를 세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뭘 기다리냐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예? 내가 공중부양을 하겠다. 예? 공중부양 아시죠, 절전생? 예. 결과부자하고 공중부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스개 요즘 유튜브에 어디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일부러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 스님이 도력이 높으니까 공중으로 붕 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소리값으로 말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한번 제가 내볼게요. 중이 떠 중이 네. 그런 뜻이에요? 들었어요 분명히? 네. 제가 성우가 아니라서 리얼하게 표현을 못해서 이건 그야말로 느낌표 감탄사 그 어떤 형태죠. 스님이니까 중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중이 또 거기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그렇죠? 소리값으로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그 주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놈이 스님이 이 말이죠. 중이 또 중이 진짜로 뜨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많이 써요. 많이 쓰죠? 네. 무슨 쓰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다가 한자를 이렇게 하면 이제 돼요 사실은. 늘었자 가운데 중자 차이간자 어중간하다는 뜻이에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 어중간 한자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은 이도 저도 아니다 중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운데 중자에다 사이간자죠. 그래서 한자 문명의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도드라지게 모난 사람들 있잖아요. 무난돌이 정 맞는다고. 가운데만 대하라. 무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자식 교육이 됐건 누구한테고 하는 거예요. 나서는 놈이 정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말이 어중간이라고 하는 어중간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고 하는 가운데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중이 떠 이게 어중이 떠중이죠. 아주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에다 물 탄 듯 술에다 술 탄 듯 예? 그저 어떻게 보면 흑백의 가운데에 딱 있어갖고 눈치 빠른 놈이 얼른 이쪽으로 갖다 달라붙고 얼른 이쪽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 어중간한 자세들, 그러한 사람들의 행실 이런 것들을 통칭으로 부를 때에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같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난 놈이란 기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뭘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해.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그냥 눈치는 빨라갖고 아차하면 일로 가고 아차하면 저쪽으로 묻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중이 떠중이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우제 출기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에요. 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 내력으로 어쩔 수 없이 서당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남들이 글 읽으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기초되는 글줄을 조금 읽었어요. 소위 얘기하면 추구니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게. 수학은 학교에 저 낮은 지금 국민학교 옛날에는 지금 소학교입니까?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 수학교도 이런 상태 이전에 그 어떤 그 어린 4세 빠르면은 8세까지 공부하는 그런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한 성인군자의 그 어떤 덕목을 중심으로 한 사서상경 그런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을 공부를 해야 하는 공부가 수학이었어요. 그 수학에도 단계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한자 배우면 천자문 얘기 하잖아요. 천자문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이전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자 수학 때문에 수신제가 하기 위한 가장 기초 공부로 해가지고 수학 공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그 수학 공부에 이만큼 뿐이 못 봤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아까 저 중이 얘기 있잖아요. 네, 어중이 떠중이가 됐어요. 제가 바로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내가 그래도 남아 장부가 어중이 떠중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가 어차피 어중이 떠중이 아닌 것을 탈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아 하나에 매달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을 살고 파고들은 것이 소위 얘기하면은 문자학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칭 그거 이제 서양의 그 알파벳 넉벌에 이런 모든 그런 언어 문자까지도 다 통칭해서 문자학이라고 하는 거고 한자에 국한되어져서 얘기를 할 때는 한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명칭이에요. 그런데 그 한자학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중국 사람들의 그게 한나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나온 말에 그때 한나라라고 하는 그 한나라 때의 문자다고 하는 뜻에서 한수 한자에다가 글자 자자에서 한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짓을 안 하려고 이걸 파다가 보니 이 나라에 학자가 없어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륙하고 소통한 것이 90년도죠. 그 이전에는 대만어고뿐이 수교가 안 됐어요. 거기 가서 공부할 수가 없고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가서 떼 쓰는 수밖에 없죠. 막 가르쳐 달라고. 그것만 공부해서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보니까 이제 대륙하고 소통이 되고 오는데 내가 갈 때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 공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대만 대륙 공부해야 소용도 없더라고요. 왜? 그것을 더 아주 학문적 체계로 세운 사람들은 일본인들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한테 또 찾아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문자하고 한자하고 대륙의 문자가 한자하고 합쳐놓고 보니까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 비교할 수조차 없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양쪽을 다 비교를 할 만큼 내가 자중자애 하다가 보니까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교가 되면 될수록 일본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주 드러나요. 계속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 얘기를 어떻게 그냥 하는 얘기가 됐는데 이 어중간한 공부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로 사람을 잡아보고자 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사자성어를 하나 빌어서 그 얘기를 대신하면서 내가 줄여보고자 합니다. 포정의 해우라는 말이 있어요. 포정이라는 말은 백정의 다른 한자말입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정이라고 하는 고사의 이제 사람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 백정,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정에서 최고로 이제 잘한다고 하는 칼잡이에요. 정확히 황소한 머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포정의 눈에는 말입니다. 다 나와요. 안창살 몇 근, 갈비살 몇 근. 걸어가는 소 한 마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 부위별로 무게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에는 그저 편안한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어진 시간 안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처음 면대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개인적 어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그 요일과 시간과 이런 것까지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리 임범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다 모르시고 저도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마고라고 하는 박래호 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우재 선생님하고 전주지요, 전라도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중마고였습니다. 우재 선생님이 원래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출판을 올 때인데 출판만 잘 놓는 줄 알고 그걸로 우리 은행가에 가서 은행장 정도는 하시지 않겠냐 했는데 한참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를 다녔으니까 이쪽 분야 잘 모르고 저는 그 기계공학을